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7월 29일입니다. 자, 일시석재가 좀 상승을 해주네요. 자, 요 자리 분봉상 고점 자리는 오늘 분봉상 고점 자리는 돌파를 했죠.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이 나온다면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상한가 종가 자리, 자, 요 자리죠. 요 자리를 좀 돌파를 강하게 해줘야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돌파를 했다가 또 청와대에서 뭐 그런 이야기 오고 간 적 없다 막 이런 뉴스 나오면서 급락을 또 했는데 다시 이제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처럼 이제 죽지가 않는 거죠. 자, 일신석재 유일에너테크 매매하는 동안 이 분봉상 고점 자리 돌파를 또 해냈죠. 자, 위쪽에다가 매도를 미리 좀 걸어 봤습니다. 요거 체결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 번에 들어 올리면서 거래가 좀 실리고 있죠. 자, 이번에 오늘 분봉상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은 이틀 전에 만들어졌던 상한가 종가 자리 한번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매도를 미리 좀 걸어 놨고요. 자, 일단 돌파했죠. 자, 3,100원 라운드 피겨에서 또 살짝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은 오늘 또 아래로 빠져서 지루하게 횡보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100원 돌파를 하는지가 관건이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수익 좀 챙겼습니다. 자, 물량 일단 먹네요. 자, 이번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볼 수도 있네요. 네 번째면은 뭐 돌파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량 다 먹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신석재 결국에는 매도가 됐습니다. 여기가 뭐라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매도는 됐고요. 자, 이제 그제 만들어졌던 요 상한가 종가 자리를 돌파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돌파를 해야 결국에는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고요. 오늘도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좀 횡보를 하면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 또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저는 한 70% 정도 물량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고요. 나머지 물량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시석재 종가에 전량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자, 오늘 계속 그제 만들어졌던 상한가 종가 자리 돌파를 하질 못하고 결국에는 또 안쪽에서 마감이 됐어요. 뭐 일봉상으로는 반등에 좀 성공을 했죠. 저는 어제 또 일부 물량 매수를 해서 오늘 수익으로 좀 잘 마감을 했고요. 오늘 좀 시세를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좀 결정이 되겠죠. 일단은 수익 챙기고요. 나중에 또 움직임 보면서 뭐 대응할 자리가 있으면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신석재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 미디어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수익을 좀 챙겨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절반 물량 아래쪽에다 좀 매도했습니다. 움직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서 상승을 좀 강하게 해줬어야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가 좀 나올 자리였는데, 자,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래쪽에다 일단 일부 물량 매도했어요. 자, 일단 수급이 살짝 들어오긴 하네요. 자, 가온 미디어는 이 자리 이탈을 하면서 제가 손절을 좀 했고요. 자, 이렇게 매도 나갔죠. 9시 40분 50초에. 자, 위쪽에서 일부 물량 수익을 좀 챙겼고, 일부 물량 또 보합권에서 물량을 줄였고, 이 자리 이탈이 나오면서 손절을 해서 뭐 거의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자, 가온 미디어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 매수를 좀 해봤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수익 챙겼고요. 요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 매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움직임이 좀 활발하지 못하고 좀 답답하네요. 자, 어쨌든 수익으로 마감했고요. 유일 에너테크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일신석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석재는 제가 어제도 매매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어제 종가 무렵에 다시 물량을 조금 더 매수를 하면서 오늘까지 좀 지켜본 종목입니다. 오늘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됐고, 장중에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제가 매도 걸어놓은 자리 딱 거기까지만 상승이 나오면서 물량이 체결이 됐죠. 여기가 이제 그제 만들어졌던 상한가 종가 자리인데, 거기까지는 상승이 안 나오고 제가 두 호가 아래다 매도되기를 해놨는데 딱 그 물량만 체결이 되고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일부 물량은 조금 아래쪽에다가 매도하고 또 나머지 물량은 종가 무렵에 매도를 하면서 대충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고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좀 거래 없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 않나. 계속 이 이슈는 좀 살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지 간에 좀 진폭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진폭을 잘못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죠. 잘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일신석재가 어쨌든 대북 관련한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 또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들 중에는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성공단 관련한 종목으로는 신원하고 인디에프 정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신석재는 오늘도 수익으로 잘 마감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가온미디어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오늘 갭을 띄우고서 굉장히 강하게 저는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갭이 자, 요런 구간을 돌파를 한 갭은 아니어서 제가 시가래 매매 대응을 하진 않았고 장 초반부터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살짝 횡보하다가 요 자리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자, 여기 이제 돌파하는 봉을 보고서 제가 바로 좀 쫓아붙어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수익 구간 짧게 줄 때 일단은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종가에서부터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구간이거든요. 이게 23%까지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라 또 떨어질 때는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많고 해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수익을 일부 물량 챙겼고 나머지 물량만 뭐 상한가가 들어간다면 홀딩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좀 대응을 했던 종목인데 뭐 상승을 하질 못하고 횡보하다가 이런 자리 이탈이 나왔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일부 물량 또 약손실로 물량을 좀 줄였고 요 자리 이탈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하면서 수수료 마이너스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위쪽에서 수익을 챙긴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서 뭐 안전하게 좀 마감이 된 것 같고요. 뭐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가온미디어 이렇게 매매 마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유일 레너테크 매매를 했죠.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뭐 별다른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아래쪽에서 이제 거래 싣고서 상승이 나오는 첫 번째 이제 장대 항봉이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해봤던 건데요.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고 뭐 특별한 이슈나 뉴스거리도 없었던 종목이라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리 이제 돌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이제 매수했죠. 매수해서 살짝 흔드는 구간에서 약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이제 약수익권에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지 없죠. 그냥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뭐 최근 아주 종목들의 움직임이 거의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종목 아니고 아닌 이상은 아예 그냥 매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7월도 내일이면은 마감이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최대한 좀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일 에너테크 매매도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한 종목 더 매매를 했는데요. 웨이브 일렉트로 매매를 좀 했는데요. 이 종목 하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갑자기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좀 떨어졌고요. 자, 급락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락 VI 매매를 좀 했어요. 여기서 하락 VI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제 갭이 뜨는 걸 보고 요 구간에서 매수해서 짧게 상승 줄 때 일부 수익을 챙겼는데 갑자기 또 급락이 떨어지면서 이 저점을 이탈을 시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잘라내면서 오히려 이제 손실 금액이 살짝 좀 커졌어요. 그래서 손실 금액이 여기서 수익 챙긴 것보다 커지면서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뭐 좀 위험한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고서 대응을 하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빠르게 끊어내는데 뭐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매매 하는 거 좋진 않고요. 자,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내일 또 한 차례 급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약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시장도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미디어는 뭐 수익권에서 또 손절로 끊어내면서 수수료 손절 정도 나갔고요. 외부 일렉트로 수익 냈다가 손실 금액이 살짝 커지면서 마이너스 0.90% 손절을 했고요. 유일에너테크 약수익으로 마감했고요. 일신석재를 오늘 이제 조금 수익을 냈죠. 이렇게 이제 수익 내고 마감했고요. 뭐 LB루셈 요것도 사실 의미 없는 매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일신석재로 수익금을 조금 챙기면서 수익으로 잘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매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시장 특징주 보고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지루하고 답답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종목은 사실 보이진 않고요. 디스플레이 텍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텍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위쪽에서 상승을 한 차례 주고 이렇게 이제 박스 구간 만들다가 그 자리를 오늘 좀 깔끔하게 돌파를 하는 상한가봉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요게 이제 거래 대금도 강하게 실리고 재료도 좀 산뜻한 거면은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이런 게. 근데 거래 대금도 약해요. 한 600억도 채 안 터졌고 앞에 거래 대금도 넘기지 못했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은 조금 급했죠. 급해서 이런 부분도 좀 마음에 들진 않고요. 재료도 사실 좀 재탕 재료입니다. 요게 현대차가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인수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디스플레이텍이 이 한충전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여기서 이제 상승이 한 차례 나왔던 종목이고 오늘 그 재탕 뉴스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충전소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한 그런 뉴스는 뭐 나쁘진 않은데 재탕 뉴스와 또 이 상한가 들어갈 때 어떤 분봉상의 움직임, 거래 대금이 조금은 마음에 들질 않아서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국 BNC가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앞에서 한 차례 상승을 줬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만들고 2차 파동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 종목도 앞에서 이런 이제 박스 구간 만들면서 충분히 또 단기에 매집을 하는 구간을 좀 가져갔던 종목이라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일봉상의 위치는 이제 파동상으로 거의 연장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상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구간이고 분봉상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탄탄하게 이제 N자형 파동 만들면서 이런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깔끔하게 또 돌파해내고 지지받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라 이런 모습도 아주 양호하죠. 그런데 이 종목도 이제 재탕 뉴스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이 안트로퀴노놀 대만 FDA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코로나 치료 목적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앞에 거래대금을 넘기지 못한 거래대금이라 이런 것도 좀 아쉽죠. 근데 거래대금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4,6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뭐 분봉상 움직임이 괜찮고 거래대금도 활발히 터졌고 상한가에 굳혔는데 이제 일봉상의 가격 위치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 파동상으로도 3파동 이상 연장 파동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맥스트 좀 볼게요. 맥스트는 신규 상장주인데 사면상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상한가가 좀 풀리길래 오늘 하락을 좀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강하게 굳히더니 뭐 상한가를 풀지 않고 아주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또 강하게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면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높은 구간이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매매 대응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시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아주 답답한 흐름이었습니다. 뭐 하루 종일 좀 진폭도 없이 그냥 옆으로 지루하게 횡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좀 안착을 하는 모습이라 이제 삼중 바닥을 이제 완성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고요. 음봉이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내일 한 차례 좀 상승에 더 성공을 하면서 21선을 회복을 해준다면 좋은 모습으로 다시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좀 양호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양봉 캔들로 만들어지면서 갭을 띄우긴 했지만 이제 어제 만들어진 음봉을 다 잡아먹었죠. 이런 거는 이제 갭을 띄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진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만들어진 음봉 캔들을 다 장악을 하는 상승 장악형, 상승 전환형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좀 봅니다. 다만 5일선과 21선을 회복을 하지 못해서 내일 한 차례 조금 더 상승이 나와야 5일선, 21선 회복을 하고 다시 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단기 상승 추세선도 회복을 했죠. 안착을 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어제 이제 미국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가 좀 있었죠. 이 금리는 제로 금리로 동결이 됐고요. 자산 매입을 현행으로 계속 유지를 하겠다. 축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일자리에 확실한 어떤 이 수치, 원하는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자리의 진전이 멀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이제 자산 매입 규모라든가 이 금리를 동결한 상태로 좀 테이퍼링도 할 마음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멘트를 하면서 미국 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안정권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자산 매입 축소,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됐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세 부분만 좀 안정이 되고 또 기업의 이 테크주들 또 실적이 괜찮게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고 그렇다면은 하락을 할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뭐 보합권이나 아니면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시장이 좀 안정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시장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에 좀 힘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주면서 이런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회복을 해주고 5일선, 21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라면 또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윗구간에서의 이제 박스권 구간 중단부를 넘어선다면 다시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한번 터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움직인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에서의 좀 소외되고 단기 급락으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좀 잘 살펴보고 짧게 방막이 짧게 잡고 좀 수익 구간을 가져가는 그런 매매 대응하는 것도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